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왜 어떤 물질은 서로 잘 섞이고 어떤 건 또 전혀 안 섞이는지 그 비밀입니다. 특히 매운 거 먹었을 때, 물 마셔도 소용없는데 우유 마시면 좀 낫잖아요. 이게 다 분자의 극성이라는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 분자 구조가 성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분자의 세계라는 게 참, 보면 볼수록 흥미롭습니다.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또 어떤 모양을 갖느냐에 따라서 분자 전체의 성격, 그러니까 극성이 딱 결정되죠. 그리고 이 극성이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 또 용해도 같은 아주 중요한 성질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분자 극성을 결정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성질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극성, 이게 정확히 뭔가요? 교재 보니까 서로 다른 원자가 전자를 공유할 때 한쪽의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기면 전자가 좀 치우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극성 공유 결합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분자 전체가 무조건 극성은 아니다. 여기가 좀 헷갈리던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결합 자체의 극성도 물론 중요한데요. 결국은 분자 전체의 모양, 이 구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각 결합에서 전자가 치우치는 방향과 세기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살표 같은 거죠. 근데 분자 전체가 아주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면 이 화살표들이 뭐랄까 사방에서 서로 똑같은 힘으로 당기니까 결국 다 상쇄돼서 합이 0이 돼버려요. 아하, 힘들이 서로 상쇄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 플로린화 베릴륨, BF2 같은 경우나 메테인 CH4 같은 경우죠. 얘들은 각 결합은 분명 극성이 있는데 분자모량이 직선형이거나 아주 반듯한 정사면체라서 이 벡터합이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무극성 분자라고 부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딱 균형 잡힌 대칭이면 내부에서는 막 힘겨루기를 해도 전체적으로는 그냥 중립이다 이런 거군요. 그럼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은 물, H2O나 암모니아, NH3, 얘네는 왜 극성 분자인가요? 이것도 극성 공유 결합은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구조 때문이죠. 물 분자는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형이잖아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평면 삼각형이 아니라 약간 입체적인 삼각뿔 모양이고요. 아, 비대칭 구조? 그렇죠. 이 비대칭적인 구조 때문에 그 쌍극자 모멘트 벡터들이 상쇄가 안 되고 한쪽으로 쏠리는 알짜 힘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전체적으로 보면 전하가 약간 분리되는 거죠. 물 같은 경우는 산소 쪽이 약간 마이너스, 수소 쪽이 약간 플러스 이렇게요. 이런 분자들이 바로 극성 분자입니다. 와, 모양 하나 때문에 분자 성격이 확 달라지네요. 진짜 신기한데요? 그럼 이 극성, 무극성 차이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교재에 실험 얘기가 있어서 흥미롭더라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용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잘 섞이느냐 하는 문제예요. 흔히들 끼리끼리 녹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딱 분자 극성 얘기거든요. 아,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네, 극성 물질, 예를 들면 물 같은 거죠. 이런 애들은 다른 극성 물질이나 아니면 염화구리처럼 아예 이온으로 된 물질들하고 잘 섞여요. 전하를 띤 애들끼리 잘 어울리는 거죠. 반면에 헥세인 같은 무극성 물질은 아이오딘 같은 달한 무극성 물질하고 잘 섞이고요. 그래서 물이랑 기름은 절대 안 섞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교재 실험 2에서 물이랑 헥세인이 딱 층분리되는 거 보셨죠? 서로 사교 규칙이 달라서 그래요. 염화구리 2는 물에 녹고 아이오딘은 헥세인에 녹는 것도 다 같은 원리고요. 아, 그럼 아까 말한 매운맛, 캡사이신이 물보다 우유에 더 잘 녹는 것도? 정확해요. 캡사이신 분자가 완전 무극성은 아니지만 물보다는 극성이 훨씬 덜하거든요. 그래서 무극성 지방이 많이 든 우유에 더 잘 녹아서 매운맛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유유상종이네요. 분자 세계에도 친구가 있다니 재밌는데요. 그리고 전기적인 성질 차이도 있었어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는 실험 1. 그거는 뭔가요? 네, 극성 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 자체가 약간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띤 미니 자석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기를 띤 물체,
뭐 예를 들면 마찰시킨 풍선 같은 거요. 그걸 가까이 가져가면 이 극성 분자들이 착착 배열하면서 끌려와요. 아, 물줄기가 휘는 거요? 맞아요. 실험 1에서 물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물 분자의 플러스 부분인 수소 쪽이나 마이너스 부분인 산소 쪽이 대전체 쪽으로 정렬하면서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무극성 분자는 이런 전기적인 끌림이 거의 없고요. 이야, 분자 자체가 전기에 반응하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그렇다면 끓는 점. 이것도 극성, 무극성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그럼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성질 차이인데요. 분자량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극성 분자들이 무극성 분자들보다 서로 더 세게 끌어당겨요. 아, 서로 더 끈끈하게 붙어 있다. 그렇죠. 극성 분자들 사이에는 그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거든요. 이 분자들 사이의 인력이 강할수록 얘네가 액체에서 기체로 도망가기 어려워지니까 끓는 점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분자량이 거의 비슷한 암모니아 NH3랑 메테인 CH4를 비교해보면 확실해요. 암모니아는 극성이고 메테인은 무극성이잖아요. 네. 암모니아 끓는 점은 영하 33도씨인데 메테인은 영하 161도예요. 와, 영하 161도요? 엄청난 차이네요. 네, 그렇죠. 극성 때문에 분자 간 인력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겁니다. 와, 오늘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정리해보면 분자의 그 입체적인 구조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결정하고 그게 결국 물질이 서로 섞이냐 마느냐, 용해도, 또 얼마나 높은 온도에서 끓느냐, 끓는 점, 심지어 전기에 어떻게 반응하냐 같은 눈에 보이는 성질들을 다 결정한다는 거네요. 이야, 끼리끼리 녹는다는 말이 완전 새롭게 들립니다, 이제.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 분자의 구조와 극성 개념이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릴게요. 만약에요, 우리 생명에 정말 필수적인 이 물 분자 H2O가 지금처럼 구분형이 아니라 아까 예시로 들었던 BF2처럼 완벽한 직선형 구조였다면 어땠을까요? 직선형 물, 그럼 무극성이 됐겠네요. 그렇죠. 물이 무극성 분자였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 지구, 이 푸른 바다와 다양한 날씨, 그리고 우리 같은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분자 하나하나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